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GPT 시간입니다. 지난 주차에는 우리가 챗봇 API를 이용해서 웹 프로그래밍을 통해 챗봇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때 만든 챗봇을 좀 더 사용자에게 맞게끔 만들어 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API를 통해 우리가 챗봇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번에 만들었던 챗봇의 API는 챗GPT라는 챗봇의 API였습니다. 다들 1주차에 배웠던 GPT 기억하시죠?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인 튜닝이란 파인 튜닝의 필요성, 모델이란 파인 튜닝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파인 튜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든 GPT 챗봇을 내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학교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을 만들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학교에 몇 학년 몇 반 담임 선생님은 누구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챗봇 API는 그에 맞는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직접 여러분의 노트북을 켜고 GPT에게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사실상 GPT의 정책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런 개인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학습할 수도 없고 따라서 답변해 주지도 못할 겁니다. 즉, GPT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을 하게끔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의 학교와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이 챗봇에게 직접적으로 넣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의 몇 반 선생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다면 보이는 것처럼 땡땡땡 학교의 몇 학년 몇 반 담임 선생님은 누구야? 라고 얘기하고 그걸 학습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GPT가 대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들을 넣어주는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파인 튜닝 과정입니다. 여기까진 이해가 가시겠죠? 혹시 여러분 GPT-3와 GPT-4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명해보고자 하는 차이는 GPT-3는 2021년까지의 정보를 학습했다는 것이고 GPT-4는 나아가서 2023년까지의 정보로 학습이 되었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내용은 오픈AI, GPT를 만든 오픈AI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 말은 GPT가 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도 답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GPT는 상대가 원하는 정보를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답변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죠. 2022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2021년에 GPT는 답변을 못할 것이고 2023년에 GPT는 당연히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GPT는 여러분과 대화한 내용을 학습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대화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태 GPT와 했던 대화들 중에서 가장 최근 몇 개를 불러올 수는 있겠지만 내가 GPT와 그동안 해왔던 모든 대화들을 학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GPT 모델은 아예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간혹 GPT를 사용하다 보면 중간에 GPT가 메모리를 업데이트했다고 문구를 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억 기능으로 사용자가 요청할 때 기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저장된 메모리의 데이터 역시 학습을 하지는 않습니다.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사용자의 요청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는 GPT를 사용하는 사용자 한정으로 이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기억 기능을 사용했다고 해서 나 말고 다른 친구의 컴퓨터로 GPT에 들어갔을 때 같은 내용을 답변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적과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어떤 대학교를 가면 좋을지 GPT에게 입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해봅시다. 한번 GPT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내신 성적이 2.5야. 나는 서울에 있는 이화여자고등학교를 나왔어. 나는 컴퓨터나 AI 전공을 희망하고 대학 순위가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 나에게 맞는 대학교를 추천해줘. 에 대한 답변을 제가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해주네요. 내신 2.5로 컴퓨터공학 또는 AI 관련 학과를 목표로 하는 경우 수도권 주요 대학들 중에서도 특정 전형이나 특정 학과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을 활용하면 목표하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 몇 가지 추천 대학과 전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한 5가지 학교, 숭실대의 AI 융합학부, 세종대의 AI 로봇학과, 국민대의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가천대학교의 인공지능학과, 동국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등의 여러 가지 학과들을 추천을 해주고요. 각 학과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어떤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데,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내신이 2.5등급이라면 이공계의 경우 성균관대, 한양대를 많이 진학합니다. 왜냐하면 이화여자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여자 자사고로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자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내신이 2.5등급이었다면 대부분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등에 진학했을 겁니다. 이렇듯 GPT는 아주 일반적인 정보를 나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고등학교에 맞는 그런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GPT에게 기존까지 졸업생 선배님들이 어떤 전형은 보통 내신 몇 점대가 같고, 어떤 전형은 생활기록부에 이런 활동, 저런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 같다. 그런 입시에 관련된 데이터를 따로 넣어주고 싶습니다. 넣어주게 되어서 이를 토대로 GPT가 논리적으로 분석한 추천 결과를 받고 싶습니다. 이처럼 GPT에게 우리 학교의 입시 결과 데이터를 넣어준다면 강력한 나만의 입시 상담 챗봇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GPT 챗봇에게 우리가 원하는 개인적인 정보들을 넣어서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존에 훈련된 GPT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다시 학습시키면 됩니다. 이 과정을 전문 용어로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파인 튜닝을 직역하면 미세 조정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굉장히 미세하게 조정한다는 의미죠. 이게 왜 그런 뜻이 되냐면 챗봇처럼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방대한 크기의 AI이고 그 AI들을 크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게 예를 들면 그냥 입시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입시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미세한 단위로 세밀하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고등학교의 입시 결과 데이터를 기존 GPT 모델에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이 과정이 바로 파인 튜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나만의 챗봇을 만드는 과정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파인 튜닝에 대해 더 알아보기 전에 우선 자주 사용할 모델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GPT의 모델이라고 하면 여기서 의미하는 모델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흔히들 패션 모델을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쓰이는 모델이라는 단어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학습하여 만들어진 수학적 함수 혹은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델은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를 예측하거나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니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 혹은 규칙을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보고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구분하거나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모델의 구성. 모델은 수학적 혹은 통계적 함수와 데이터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이 함수는 데이터 속의 관계를 표현하고 주어진 입력에 대해 원하는 출력을 내기 위해 수많은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죠. 훈련. 모델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먼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 과정에서는 많은 데이터가 사용이 되며 모델이 데이터를 분석해 데이터들 간의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학습됩니다. 모델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 인식 모델은 사진을 입력받아 그 속에 있는 사물이나 인물을 인식합니다. 보이는 자료에서는 욜로라는 이미지 인식 모델이 그림 속의 생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로는 자연어, 인간의 언어 처리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는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문장을 이해하거나 생성할 수 있습니다. GPT 모델이 여기에 속하죠. 마지막으로 추천 모델은 사용자의 선호도를 파악해 영화 혹은 제품 등 상품들을 추천해주는 모델입니다. 모델들의 예시를 잘 보셨을까요? 마치 평소에 보던 것 같은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느꼈다면 잘 이해하신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인공지능에서 모델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수학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델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파인 튜닝에 대해 마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 튜닝을 하면 모델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모델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챗봇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답변을 할 때 좀 더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더하여 파인 튜닝을 통해 챗봇의 말투 또한 학습시켜서 나만의 챗봇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처럼 반말을 하는 챗봇을 원한다면 파인 튜닝을 반말하는 챗봇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만의 챗봇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모델을 튜닝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파인 튜닝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만든 챗봇은 GPT API를 이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GPT를 만든 오픈 AI 사이트의 파인 튜닝 챕터에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을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Prepare and Upload Training Data. 훈련 데이터를 준비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Train a New Fine-Tuned Model이라고 해서 새로운 미세 조정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Evaluate Results and Go Back to Step 1 if needed 라고 해서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 1단계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Use your fine-tuned model이라고 해서 별 의미는 없고요. 그냥 미세 조정된 모델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원격으로 파인튜닝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오픈 AI 플랫폼 사이트 상에서 직접 학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먼저 좀 더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오픈 AI 사이트를 이용하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 플랫폼 사이트에서 우측 상단의 대시보드 바를 누르면 보이는 것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사용자의 GPT API 관리를 위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먼저 로그인을 하고 결제를 해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계정은 이미 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의 왼쪽 메뉴 툴들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메뉴는 파인 튜닝이기 때문에 파인 튜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이미 상당히 파인 튜닝을 많이 진행한 내역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왼쪽에 다양한 목록들이 전부 파인 튜닝된 모델들입니다. 모델을 클릭하면 오른쪽에서 해당 파인 튜닝된 모델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파인 튜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상단에 Create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적당히 값들을 채우고 맨 아래에서 Create를 다시 눌러주면 자동으로 파인 튜닝된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만 살펴보자면 먼저 맨 위에 있는 베이스 모델입니다. 파인 튜닝은 말 그대로 미세 조정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튜닝이 될 기반이 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기본 GPT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만약 미리 파인 튜닝한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들을 사용해도 됩니다. 또한 최신 모델일수록 아무래도 성능이 좋지만 기본적으로 파인 튜닝 모델을 만들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금전적인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 모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본 베이스 모델들, 오픈AI에서 제공하는 모델들이 있고 그 밖에도 직접 파인 튜닝한 모델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트레이닝 데이터입니다. 여기부터 본격적인 파인 튜닝의 과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시키고자 하는 훈련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는 우리 학교의 입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모델에 업로드해 줍니다. 이 칸을 눌러서 학습시키기 위해 준비한 파일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후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학습을 시킬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 후 아래의 Create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파인 튜닝 학습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꽤 걸리고 이렇게 아웃풋 모델에 적힌 내용을 저번 시간에 배운 웹 프로그래밍의 코드에 넣어주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GPT 챗봇은 파인 튜닝된 모델이 들어가서 세종량이 고등학교 입시 상담 챗봇에 걸맞는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파인 튜닝된 모델을 질문을 직접 해보면서 학습이 잘 되었는지, 데이터의 양이 더 필요하진 않았는지 평가해보고
다시 학습을 해야 한다면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서 반복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완성된 모델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파인 튜닝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에 파인 튜닝을 하는 순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순서에 따라 우리는 먼저 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까 대시보드에서 새롭게 만들면 업로드하는 파일 공간이 있었죠? 바로 이 공간에 넣을 데이터 양식을 만드는 것부터 실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량이 고등학교의 입시 결과 데이터입니다. 세종량이 고등학교라는 학교는 존재하진 않지만 실습을 위해서 임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세종량이 고등학교의 정보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량이 고등학교는 과학 중점 고등학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 고등학교로 진학했기 때문에 과학 과목에서 점수를 얻기가 조금 더 쉽지 않겠다는 정보도 GPT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또한 특기생 성과로는 과학 경시대회 전국 1등을 하는 이력이 있고, 과학 관련 행사도 많고, 과학 관련 동아리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졸업생 입시 결과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입시 결과를 보면 각 등급별로 어떤 학교를 갔는지, 그래서 어떤 성적들이 어느 정도 커트라인의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위부터 보면 2020년도엔 1에서 2등급 학생들이 카이스트에 진학을 했고 약 4명 정도, 그래서 기계공학으로 교과로 진학을 했다. 좀 더 최신 걸 보면 2023년에는 3, 4등급 학생도 연세대, 사립대에 몇 명이 어떤 학과로 진학을 했다. 요 정도 데이터를 알 수 있겠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GPT를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업로드를 해야 하는데 GPT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모델에 맞는 데이터 형식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오픈AI 페이지를 가보면 오픈AI 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해석하자면 프로덕션에서 추론 시간에 모델이 응답하도록 요청할 대화와 유사한 다양한 데모 대화 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데이터 세트의 각 예제는 챗 컴플레이션 API와 동일한 형식의 대화여야 하며, 특히 각 메시지의 역할, 콘텐츠, 선택적 이름이 있는 메시지 목록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일부 학습 예제는 프롬프트된 모델이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직접 타겟팅해야 하며, 데이터에서 제공된 보조 메시지는 모델이 제공하기를 원하는 이상적인 응답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걸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형식에 맞게 다시 작성해서 준비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픈 AI가 제시해준 이제 JSON-L 파일 형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형식을 따른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줄의 코드들이 JSON-L 파일이고요. JSON-L 파일 중에서 이제 각 한 줄, 한 줄 한 줄이 바로 JSON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SON 형식의 여러 줄의 코드들이 모여서 JSON-L 파일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형식을 만들어야 모델이 이것을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좀 더 살펴봅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JSON-L 파일 예시는 내용은 약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위한 거냐면 가끔씩 냉소적인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프롬프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메시지 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적어 놓는 건데요. 시스템 컨텐츠는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끔 also sarcastic,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user, 시스템은 이제 이 챗봇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에 대한 부분을 설정해 준 거고 이제 유저의 콘텐츠를 들어가 보면 질문을 하는 프롬프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즉 여기서는 What's the capital of France? 프랑스의 수도는 어디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시스턴트, 이게 이제 답변에 대한 설명이죠. 파리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 식의 냉소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메시지스 안에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그리고 그 답변마다의 태도를 우리가 정해줄 수 있고 더 자세히 뜯어보면 역할, 롤이 시스템일 때의 컨텐츠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태도를 설정해주고 롤, 역할이 유저, 유저의 역할일 때 내용이 입력을 받고 롤이 어시스턴트, 이제 챗봇이 다시 답변을 해주는 그런 내용은 요 뒤에 들어간 이 프롬프트처럼 답변을 해 라는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PPT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세종양인고등학교 입시 챗봇을 만들 때 예시를 들면 메시지스의 롤, 역할이 시스템, 시스템의 역할 해서 시스템의 태도를 정해줍니다. 너는 입시 상담 챗봇이야. 그리고 유저의 역할로서의 컨텐츠는 이제 우리가 질문한 내용이죠. 내 내신 성적은 2.5이고 인공지능과 로봇을 좋아하는데 어느 대학교에 어느 과를 지원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챗봇의 답변의 내용으로는 세종대학교, 예를 들어서 세종대학교 AI 로봇학과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도록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역할, 너는 챗봇이야. 설정해주고 이제 질문의 형태, 질문의 형식 이렇게 질문을 해서 내 성적이 얼마고 혹은 뭐 어떤 걸 좋아하고를 물어봤을 때 답변의 어떤 그 구조죠. 이런 학과를 추천드립니다. 식의 답변을 내놓도록 우리가 미리 미세 학습을 시켜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픈 AI 사이트에 들어가면 방금과 같은 그 JSON-L 파일 프롬프트가 있었죠. 오픈 AI사에서 제시한 권장 데이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T-4.5 미니 모델의 경우는 이런 프롬프트들이
50에서 100줄 가량 있는 게 가장 용이하고 혹은 이제 오류가 안 생기는 그런 양이라고 제시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GPT 3.5 터보 모델의 경우는 사용 사례에 따라서 다르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GPT 4.5 미니 모델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1흔줄 정도 만들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시간 절약을 위해 미리 1흔줄의 JSON-L 파일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파일은 세종양이 고등학교의 입시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JSON-L 파일입니다. 파일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메시지스 괄호 안에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것엔 너는 세종양이 고등학교의 입시상담 챗봇이야 라고 이제 아까는 태도라고 했지만 역할이죠. 역할 혹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미리 정해주고요. 그 옆에는 유저의 입력 컨텐츠는 어떻게 될 유저의 입력 컨텐츠가 이렇게 나오는 이 내용일 때 직접 읽어보자면 음, 나는 정식 파이터야. 앞으로 내게 1년이 남았는데 뭐 서울권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시스턴트, 즉 챗봇이 이제 해줄 수 있는 답변은 다음처럼 되겠죠. 1년이면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충분히 가능하고 도전해보세요. 뭐 이런 식의 응원 멘트를 해줄 수도 있고요. 다른 예시처럼 뭐 내가 이러이러한 학교를 가고 싶을 때 어떤 전형을 쓰면 좋다. 이런 답변을 내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미리 파인 튜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GPT 모델에 넣어서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학습을 시킬 때 이전에 보여드린 방법을 사용해도 되지만 많은 경우 챗 GPT API 키만 발급받게 되기에 이렇게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파인 튜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은 API 키를 발급받은 계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원격으로 코드를 작성하여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원격으로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콜앱을 사용해 JSON-L 파일을 오픈AI가 제공한 코드에 넣고 모델을 파인 튜닝 시키는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콜앱을 처음 들어보는 학생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콜앱에 대해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콜앱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클라우드 기반의 주피터 노트북 환경입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인터넷 브라우저처럼 웹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컴퓨터를 제어하려면 검은색 창인 쉘 환경으로 명령을 전달해야 하는데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하면 웹페이지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주 편리하죠. 또 콜앱의 특징은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콜앱을 사용하면 설치나 환경 설정 없이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죠. 콜앱의 장점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무료로 제공되어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로컬 컴퓨터에 파이썬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클라우드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컴퓨터 성능에 구애받지 않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GPU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 작업이나 머신러닝 모델 학습을 훨씬 빠르게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콜앱 노트북을
타인과 쉽게 공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는 툴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앱의 화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원격으로 파인 튜닝을 해봅시다. 원격으로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코드는 오픈 AI 파인 튜닝 파트에 잘 정리되어 있지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만 추려서 코드를 작성해 볼 겁니다. 이 코드를 통해 오픈 AI의 챗 GPT API를 이용해 파인 튜닝을 진행하고 결과를 확인하며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이 끝난 후에는 모델을 실제로 사용하여 질문을 통해 결과가 잘 반영되었는지 테스트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API 키는 API를 사용하기 위해 발급되는 키로 이 키는 함부로 알려주거나 특정한 것에 업로드하면 안 됩니다. 타인이 우리의 API 키를 알게 되면 타인이 우리의 API를 원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 키를 통해 정보를 빼갈 수도 있습니다.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픈AI에서는 이렇게 API 키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감지할 경우 해당 키를 자동으로 비활성화하게 됩니다. 먼저 오픈AI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줍니다. pip install openai pip install까지가 보통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명령이고 다음 이제 오픈AI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했으니까 사용할 수 있게 임포트를 해주는 겁니다. 임포트 키워드로 오픈AI도 불러오고 이제 뭔가 시간에 대한 조작을 가하는 타임 라이브러리도 불러오고 우리가 이제 앞에 얘기했듯이 JSON-L 파일을 써야 되기 때문에 JSON 라이브러리도 불러오고 그리고 이제 파일 경로에 대한 설정을 다루기 위해서 그리고 저장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OS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패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패스라는 함수도 임포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파인 튜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API 키와 그리고 학습 데이터 경로를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콜앱 환경에서 API 키를 API 키라고 이해할 수 있게 os.environment openai API 키라는 이름을 정해주고 그게 API 키가 위에서 저장했던 변수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file path라는 변수에 JSON-L 파일 경로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 콜앱이기 때문에 본인 개인 노트북이나 개인 컴퓨터에서 경로를 잡아줄 수는 없고요. 구글에서 운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콜앱에 넣고 싶은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에 먼저 업로드하고 그 구글 드라이브에 경로를 복사해서 여기에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모델을 만들어 줍니다. 오픈AI 라이브러리 아까 설치했죠? 거기서 오픈AI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불러온 다음에 이 함수로 객체를 생성할 겁니다. 정확히는 이제 이 객체가 우리가 파인 튜닝할 모델이 될 거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델을 사용할 겁니다. 클라이언트라는 새 변수에 오픈AI 함수를 적용해 줍니다. 이때 오픈AI 함수에 인자로 들어가는 API 키라는 인자에 os.environment.get OpenAI API 키 아까 위에서 설정했던 API 키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 API 키가
가리키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이 있었죠. 인공지능 기존 모델. 그걸 클라이언트 변수에 넣어준 겁니다.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해줄 겁니다. 아까 대시보드 업로드 부분에서 보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곳에 제이슨의 파일을 올려주는 작업을 콜앱에서 원격으로 해줄 겁니다. 파일을 올리면 파일은 고유의 아이디를 가지게 되고 이 아이디를 통해 업로드 결과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함수로 파일 리스폰스라는 새 변수를 만들어서 아까 그 클라이언트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이죠. 모델의 이제 진행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파일이라는 인자는 패스 이제 해서 이제 파일 경로로 연결을 해주고요. 또 purpose 이걸 뭘 위해서 하느냐 파인 튜닝용으로 이 작업을 한다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패스가 아까 JSON 파일의 위치였죠. 그걸 그대로 이제 연결을 해준 겁니다. 업로드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 업로드 해준 전체 모델의 아이디를 새 변수에다가 파일 아이디에다가 저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JSON 파일이 업로드 됐는지 출력을 해줍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모델은 45 미니 모델입니다. 이 45 미니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fine tune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클라이언트 객체에서 이제 파인 튜닝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함수를 적어줍니다. 트레이닝 파일로 아까 가져왔던 파일 아이디를 가져오고 이제 이 파일 아이디가 JSON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델 인자에 우리가 어떤 모델로 파인 튜닝 할 건지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GPT-4.5라고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식 이름을 적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이트에 돌아가서 보면 GPT-4.5 미니 2024 07 18 이런 식으로 풀네임이 적혀져 있는데 이 풀네임을 가져와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픽스 이건 이제 오픈AI 사이트에서 봤듯이 우리가 파인 튜닝한 이제 그런 모델들도 다시 파인 튜닝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람해 올 때 그냥 뭔가 복잡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생성한 별칭으로 부를 수 있는 것. 그런 별칭을 생성하는 게 이제 서픽스 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어떻게 파인 튜닝이 진행되는지 파인 튜닝 현황을 보기 위해서 파인 튠 아이디를 다시 추출해 봅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파인 튜닝 하는 이 과정을 출력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while 이제 while이라는 게 무한 반복문이거든요. while true가 무한 반복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되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열람을 해줍시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써주고요. fine tune 스테이터스 변수에 이 진행 상황이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반복되면 안 되니까 JSON 파일을 모두 다
입력을 받고 그거 가지고 튜닝 작업이 완료가 되겠죠. 혹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파인 튜닝을 하고 파인 튠 스테이터스의 정보가 어, 성공, succeed면 종료하고 마찬가지로 failed여도 종료를 합니다. 여러분 이 출력이 되게 빠른 템포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 정보를 읽기도 전에 줄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아까 맨 처음에 타임 라이브러리도 끌어왔었죠. 그래서 좀 출력하는 시간을 텀을 두고 출력할 수 있게 타임 슬립 30초로 설정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 반복문의 전체 설정이고 위에 써놨던 대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하면 반복문을 종료하고 마무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면 만약 if fine tune status 그러니까 튜닝 상태가 succeed면 자 succeed 했다라고 얘기하고 모델명을 얘기를 해주고요. 만약에 failed 실패했다 하면 뭐 어차피 모델이 학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fail 뜨고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 나서 다시 튜닝을 해야겠구나 아니면 튜닝 데이터를 바꿔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시보드에는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학습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영상을 보면 상단엔 설정한 모델의 정보가 뜨게 됩니다. 여기 drop id가 보이실까요? 원격으로 정보를 받을 땐 이 id를 이용하여 정보를 받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이 모두 끝나면 마지막에 아웃풋 모델이 출력됩니다. 대시보드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죠? 학습 시간이 꽤 걸려서 미리 학습을 한 후 파인 튜닝이 된 모델을 뽑아왔습니다. 이제 이 모델을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 코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복사해주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코드가 이 왼쪽에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이 코드 전문이 웹 프로그래밍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델 이름을 적는 칸에 우리가 파인 튜닝한 모델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이 톱니바퀴 모양으로 environment 환경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에 어, 이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GPT의 API 키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로드 명령어로 서버 JS 파일을 실행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server is running at 하고 주소가 나오는데 이 주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를 통해 파인 튜닝이 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오픈 AI의 GPT 모델을 파인 튜닝 할 때는 돈이 듭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비용이 들기 때문인데요. 파인 튜닝을 위해서는 사용자 데이터를 받아서 훈련하고 평가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처리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저장하고 관리 비용이 당연하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점 주의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습을 하고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인 튜닝이란 무엇이고 파인 튜닝이 왜 필요했었나요? 이미 학습된 사전 학습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셋을 추가 학습시켜서 특정한 작업 또는 목적에 맞게 모델을 최적화하는 과정이 파인 튜닝이었고, 방금 말한 그대로 어떤 특정한 작업 혹은 목적에 의해서 모델을 좀 변형시켜야 하기 때문에 파인 튜닝을 하는 거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모델이란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수학적 프로그램입니다. 파인 튜닝은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첫 번째, 훈련 데이터를 준비하고 업로드를 해줍니다. 업로드해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롭게 미세 조정 모델이 학습이 됩니다. 학습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1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면 더 모으거나 혹은 잘못된 데이터가 있다면 정제하거나 하는 식으로 1번부터 반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그렇게 튜닝이 된 미세 조정된 모델을 사용하는 단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직접 파인 튜닝이란 걸 해봤습니다. JSON-L 파일을 만들어서 학습 데이터로 업로드를 해줬습니다. 콜앱을 사용해서 원격으로 학습을 시켜주었고, 이 과정에서 파인 튜닝이라는 건 데이터를 처리하고 평가하는 이유로 비용이 발생한다. 이 API 사용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도 배웠습니다. 이때 JSON 파일이 여러 개 모인 게 JSON-L, 정확히는 JSON lines 파일입니다. 데이터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됐습니다. 각 줄이 JSON 파일, 그리고 그 줄이 여러 개 모인 게 JSON-L 파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GPT 4주차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챗봇을 만드실 수 있겠죠? 다음 주차엔 생성형 AI를 이용한 영상과 이미지를 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